안녕하세요.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뉘신 공동체 윤영구 목사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기억의 길 어떠셨는지요? 오늘은 기억의 길 2입니다. 네, 앞으로 선교의 길, 자연의 길이 있는데 그건 또 어떤 테마로 갈까 궁금하시죠? 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하지 못했던 바로 문화 비축 기지의 맞은편에 있는 하늘공원으로 가 보았습니다. 하늘공원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주도에 또한 그 관아에 있었던 그 시절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담아놓은 곳이 있는데요. 이기풍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이 순교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했던 그 지역에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주도 관아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문경세제길입니다. 예전에 한양에 과거 시험을 치려면 문경세제를 꼭 통과해야 했습니다. 주먹, 여기 밥 좀 가져와! 이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리 사극에 보면 많은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문경세제를 통해서 가는 길에 고개를 많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넘기 전에 하룻밤 국밥 한 그릇에 집신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 시절, 그 옛 시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지금은 관광단지와 촬영지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우리가 옛날 기억을 또 한번 되새기면서 둘레길과 연결해서 문경세제길을 보았습니다. 하늘공원, 난지도였지만 이것이 이제 문화의 공원으로 바뀌면서 또 여러 가지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기억들, 또 제주도의 관아 모습들, 그리고 또 문경세제길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번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암동에 있는 매봉산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 둘레길이 많이 있지만 또 기억의 길, 사연의 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이가 상암동의 매봉산으로서 이 데크로 해서 산을 올라가는데요. 한 600m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가볼게요. 여기는 제가 왜 왔냐면 저희 할렐루야 교회도 이제 교회를 이제 구한 데 있어서 사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매봉산 근처의 교회에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한 상가 교회에서 개척을 하셨던 이제 분립해서 개척을 하셨는데요. 상가에서 계시다가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이 절벽에 옆에 있는 작은 부지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지만 이 교회 근처거든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를 부른 것 같은데 왔는데 이게 다 지금 나라에서 해준 거예요. 근데 처음에 교회를 옮길 때는 이게 그냥 절벽이었대요. 그냥 깎아내린 그냥 산 절벽, 그냥 흙만 있는. 그런데 그 교회가 오고 여기가 갑자기 개발이 되고 이렇게 데크가 만들어지면서 보세요. 이 데크가 만들어지면서 이 지역이 상암동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예, 매봉산. 예, 그래서 여기가 지나가다가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제 그 교회가 나오는데요. 상암동에 있는 매봉산. 예, 600m의 데크인데요.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산책하셔도 되고요. 특별히 지금 제가 이제 내려가면서 보이는 교회가 서진교회라고 합니다. 아까 사연을 말씀했던 그 교회가 바로 여기입니다. 짜잔.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 다 절벽이었는데요. 좀 이렇게 데크를 해갖고 여기가 상암동에 인기 있는 MBC에서 아나운서나 PD들이 또 여기 와서 이 근처에 커피숍에 와서 드시기도 하고요. 짜잔. 자,
네, 서진교회. 네, 서진교회 본인들은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네, 잠깐 나왔으니까 괜찮겠죠. 네, 이렇게 해서 등산로 입구가 됐고 여기가 이 커피숍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확대해 볼게요. 네, 커피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여기 촬영차 왔다가 한번 들려갖고 얘기를 들으면서 기억이 담고 싶어서 됐습니다. 네, 상가교회 시작해갖고 어찌어찌 하다가 한 흑산 절벽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만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레길을 내주시고 데크를 내주시고 좋은 길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어떤 환경을 보고 가는 것보다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누려줬다는 그런 성경 속의 기억을 우리 이 또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코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꽁이 전통차, 성인은 3,000원,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2,200원. 맹꽁이 전동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아까 서진교회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서진교회고요. 옆에 있는 게 지금 서주 비축 기지였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에 여기 서주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서울이 혹시 기름이 모자라면 긴급하기 위해서 있었던 곳이고요. 쭉 보시면 이제 맹꽁이 차 타러 올라오고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매봉산, 방금 얘기했던 주병진이 산다는 곳, 그 다음에 여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실제로 보이시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공원 한번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네, 하늘공원 배경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하늘공원은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곳으로 2002년부터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10월이면 하늘공원의 초지에는 억새꽃이 6만여 평의 공간에서 장관을 이룹니다. 난지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발달한 한강하류의 범람의 원인이었습니다. 난지도라는 지명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난지라는 말은 난초와 지초를 아우르는 말로 지극히 아름다움을 가리킬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난지도는 총 면적 272제곱킬로미터로 과거에는 한강 부근에 있던 하중도였으나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난지도는 1978년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된 후 15년간 9,200만 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었었습니다. 매립된 쓰레기가 높이가 100m에 가까운 두 개의 산이 되었으며 더 이상의 쓰레기를 받을 공간이 없어 난지도의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난지도에는 메탄가스와 쓰레기 침출수로 환경이 악화되어 더 이상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태계가 살아났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난지도 매립지 폐쇄 이후 난지도와 주변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월드컵 공원으로 불리는 생태공원은 평화의 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노을공원, 하늘공원 등의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난지도 매립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네, 친환경 산업의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것인데요. 풍력 발전을 대비하는 이런 요 에너지로 여기 하늘공원에 있는 가로등, 불빛을 다 커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갈대숲. 아까 여기 보였던 이 빨간색은 뮬리라고 하는 겁니다. 뮬리.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위치가 여기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와서 재미가 없지만 여러분들과 언젠가는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갈대숲을 쫙 지나가 보겠습니다. 억새풀. 자,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었다 생각하고 네? 한강이 보이기 전에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63빌딩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조금 있으면 성산대교하고 월드컵 대교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성산대교 왼쪽에 있고, 네, 여기 성산대교, 월드컵 대교. 그리고 이쪽이 63빌딩입니다. 오늘 약간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용왕산이에요. 용왕산. 잘 보이지 않네요. 다시 한번 보면, 자, 그래서 난지 한강공원, 그 다음에 봉제산, 증미산. 혹시 여기 사신 분 계시나요? 봉제산, 증미산, 계양산, 예, 가양대교, 난지 캠프장. 자, 가양대교 볼게요. 자, 저쪽에 계양대교 보입니다. 자, 계양대교, 월드컵 대교. 월드컵 대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오면서 오늘 오랜만에 처음 탔는데, 그 다음에 성산대교. 차 많이 막히죠?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저는 하늘공원의 꼭대기에 와서 보고 있습니다. 날씨는 좋지 않지만 쭉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여기 지금 지나가다가 갈대를 심어놨네요. 갈대는 이렇게 소세지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소세지. 갈대는 이런 게 있고, 속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물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억새는 저렇게 상과 들에 있고 속이 차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억새풀 밭을 옆을 끼고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늘이 좋네요. 지금 딱 조명이 딱 좋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우리 성도님들 빨리 뵀으면 좋겠는데요. 자연은 코로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쁘고 잘 자라고. 네, 저 하늘을 보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통화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 저는 이제 맹꽁이 차를 타고 하산하는 길입니다. 우리 회원들하고 올 때는 이제 맹꽁이 차를 타고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동하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 지역 난방 열병합 발전소인데 지역 난방 여기에 그 원료 일부를 이 하늘공원 노을공원에서 나오는 매립된 그 포집된 그 메탄가스를 같이 섞어서 지역 그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열병합 발전소죠. 지금 열병합 발전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LNG 가스를 가져다가 거기서 수소를 짱기구자. 네, 여기 지금 월드컵 공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5개가 모여 있어요. 네. 여기 노을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하늘공원, 우리가 봤던 거. 그다음에 이거는 월드컵 공원, 월드컵 공원. 그다음에 앞으로 쭉 가면 평화의 공원. 평화의 공원. 네, 그다음에 한강 쪽으로가 한강공원. 한강공원. 네, 그리고 네. 5개 공원이 모여 있어서 5개 정도의 공원이 여기 상암동 쪽에 있습니다. 그 마포구 전체 쪽에. 면적이 뉴욕의 센트럴 파크보다 더 크다는 네. 그 전설이 있습니다. 주민말이라고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센트럴 파크를 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성내교에서 관덕정으로 가는 길에 돌 하루방을 발견했고요. 돌 하루방이 아니고 하루방입니다. 옹중석, 우성모, 벅수머리 등으로 불리는 돌 하루방은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성문 입구에 세웠던 석상이다. 제주읍성 동서남계 문 밖에 각 8개씩 24기와 정의현성, 대정현성 3개 문 밖에 각 4기씩 12기가 설치돼 모두 48기가 세워졌다고 한다. 제주도에 돌 하루방이 48개가 세워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는 관덕정
삼설령, 제주시청, 제주대학교, 박물관 등 제주 시내 21기, 서귀포시 표신 심리에 블라블라 이렇게 쭉 나가 보면 모두 45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3개가 없어졌네요. 나머지 3기 중 제주 읍성 남문 밖에 있던 한 기는 일제강점기와 근대에 거치면서 분실되었고, 동문 밖에 있던 2기는 국립민속박물관 입구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다. 다공질 현무암으로 만든 돌 하르방의 평균 키는 187cm. 키를 볼게요. 예, 이게 187cm입니다. 성읍 141cm, 대정 134cm 정도로 문헌기록상 조선 영조 30년에 1754년에 제주목사 김명구가 세워졌다고 전해지며, 다른 지역의 성문이나 사찰 앞에 설치한 장승과 같이 수호신의 역할과 경계 근표적 기능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뭐 서울에 비하면 해태 뭐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곳의 돌하르방 2기는 원래 제주 읍성 성문 밖에 있던 것을 옮겨놓은 것이다. 원래 여기 있는 게 지금 2기인데 이게 성문 밖에 있었던 건데 관덕정 근처로 왔습니다. 여기 관덕정 가고 있습니다. 관덕정. 제주 관덕정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도 2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누정이다. 1963년 1월 21일 대한민국 보물 제32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 시내 중심부에 있으며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제주목 관아시설과 함께 있어 오랫동안 제주도를 상징하는 건물이자 제주 광장 문화의 터전이었습니다. 관덕정은 세종 30년 1448년에 제주목사 신숙청이 군사훈련을 위해 지었다고 합니다. 관덕이라는 이름은 유교 경전의 예기사의 편에 사자 소위 관석덩하라,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쌓는 것이다의 대목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조선 중후기에 여러 번 중수와 개축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17세기 전후에 수리된 건축 형태의 정면 5칸, 옆면 4칸의 단층 8작 지붕 양식으로 처마가 길고 건물 높이가 낮은 제주도 건축의 특징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관덕정 앞에 있습니다. 성내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관덕이란 어떤 뜻이냐면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군사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제주목 관아가 있는데요. 그 당시 때 이제 여러 가지 관청이죠. 그 옆에 군인들을 모집하고 훈련했던 곳인데 여기 바로 옆에 성내교회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덕정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오시면 성내교회 관덕정을 거쳐서 쭉 제주 최초의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고 또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성운마을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순면에 위치한 민속마을입니다. 1984년 6월 12일 대한민국의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로 지정되었다가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마을은 세종 5년 1423년 제주도가 세계행정구역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으로 나뉘어 있을 때 정의현의 도읍지로 1400년대부터 구한말까지 약 500년의 세월 동안 옛 제주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제주를 대표할 만한 민속 유물과 유적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공간의 배치는 한국의 읍성에 많은 U자 모양을 기본으로 하여 남북 좌우측 머리에는 동헌을, 가운데는 객사를, 남쪽에는 남대문을 두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성곽은 직경 2520척, 크기의 귀죽인 네모꼴이며 그 중심은 객사 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그 민속 마을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둘레길 버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쭉 이렇게 길을 보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고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외국인들한테 이게 한복도 입고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거, 마치 우리 경복궁이라든지 뭐 이렇게 광화문 같은 데 가서 이제 보는 한복 입은 그런 경험인데요. 우리 뉴시 회원들하고 왔을 때는 그냥 골목골목 가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원림 물통이라고 하고요. 대장간집 가옥 바로 앞에 있다 그러고, 생수량이 풍부하지 않으나 천천히 솟아 성읍 인근에서 얻을 수 있는 비교적 깨끗한 물이었다. 그래서 일반 서민의 사용을 금지하고 관아에서만 사용하여 원림물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 아, 네. 고익 관리만 먹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샘물이 용춘수가 아닌 봉춘수이며,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옆에 있는 나다리 방죽에서 여기까지 땅속에 가시나무 등 나무를 묻어 그것을 타고 방죽의 물이 여기로 흘러들면서 걸러지게 하여 식수로 사용했다 한다. 실제 방죽을 청소할 때 바닥에서 통나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남문 가까이 있어서 남문물이라고 불린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네요. 이렇게 실제 사람이 살고 있고, 여기가 실제로 살면서 식당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무슨 뭐 빙수 같은 것도 팔고, 여긴 또 이렇게 연못처럼 이렇게 볼거리가 있네요. 민박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실 수도 있네요. 요거는 그냥 도에서 관광지로 만든 것 같아요. 먹고팡. 네, 먹고팡. 오미자 감귤 초콜릿. 네, 거 옛날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는 그냥 살면서 관광지이면서 사는 곳이에요. 제주 성읍 마을 객주집. 여러분, 객주집 아시죠? 객주집. 짜잔, 객주집. 제주 성읍 마을 객주집은 예전 정의고을 객사 앞에 자리하고 있으며 본래 객주집이었다고 전해진다. 넓은 대지의 안거리, 안책, 팥거리, 목거리 사이에 가로적인 노인 광채, 집, 창고, 이문관 등 5채의 건물이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형으로 알맞게 배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객주가 이렇게 미음자형으로 된 거군요. 18세기 말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가옥은 정의고을의 중심가에 있으면서 제주 농가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객주집으로 이용되던 점에서 당시 생활사를 잘 보여준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경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 한반도 전국에 숨겨진 곳곳이 명소들을 널리 알리고자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한국의 아름다운 백길 백선을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 영예로운 1위를 차지한 곳이 바로 문경세제입니다. 의미를 담고 가는 우리 기억의 길로 우리 문경세제를 영상으로 함께 볼 건데요. 계절의 아름다움이 특히나 눈부신 명소를 생각한다면 문경세제는 사실 조금은 소박한 면이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단순 볼거리가 아닌 우리네 역사가, 이야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옛길 박물관에서 시작해 조령산과 주울산을 넘어 충령사까지 이르는 36km의 길은 누구나 부담 없이 걷기 좋은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경세제 하면 과거를 보러 한양길에 오르던 영남의 선비들이 장원급제의 희망을 안고 넘던 장원급제의 길을 떠오를 수 있습니다. 보부상들이 지역 산물을 전했던 고개였던 것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양과 동래, 지금의 부산을 연결하는 영남대로의 중추로 좌로는 추풍령, 우로는 중령과 함께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가장 중요한 육로였으며, 영남의 선비들은 과거 보러 갈 때 유독 문경세제로만 가려고 했던 것은 추풍령을 넘어가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령으로 가면 쭉쭉 미끄러진다고 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문경세제를 넘으면 말 그대로 경사를 전해 듣고 새처럼 비상한다는 미신 때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남이란 명칭도 고개의 남쪽에 있다는 뜻에서 왔으며, 당시 과거는 젊은 선비들이 입신양면하는 요긴한 통로였기에
이 길을 과거길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문경세조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선비상과 문경세제 옛길 보존 기념비가 있으며, 선비상은 전통사회의 구심점을 이루었던 지성과 인격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미래를 창조하는 아름다운 한국인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비상을 중심으로 전면에 둥근 광장을 조성하고 둥근면의 좌우 육면의 부조에는 선비와 관련된 전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문경세제 길을 쭉 따라 걸으신다면 우리 한국의 미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문경세제길 어떠셨습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과거길을 갔던 문경세제길, 그리고 지금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서울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고민은 꼭 우리 대한민국의 고민과 또 연결되기도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쓰레기가 가득가득 모여있던 난지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았던 아름다운 하늘공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억들, 열심히 먹고 살려고 열심히 발전하려고 했던 그 어려운 시절을 넘어서 이제는 문화 강구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상암에 있는 하늘공원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였고요. 또 제주도의 여러 가지 또 그 당시의 기억들을 담아놓은 또 제주 관아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다음 주는 어떤 길로 갈까요? 선교의 길, 자연의 길. 예,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 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누신 공동체 윤영근 목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내 가는 길 아시는 주를 기뻐해. 내 손들어 박수 치면서 기뻐 춤추며